안녕하세요. 슈이펜스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주주분들도 약간은 좀 고민되실 겁니다. 내가 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좀 품고 가도 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뭐 고개 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답은 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차트 이면에 숨어 있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원익홀딩스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물론 기술적 매매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당연히 차트의 비중을 더 싣겠죠. 하지만 저는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저도 뭐 주식 경력이 이제 뭐 올해 해가 넘어갔으니까는 16년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본질적으로 상승의 구조는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승의 구조는 쉽게 깰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닌지. 그러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알테오젠처럼 답안지가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상승의 구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만 뭐 요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했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2배 이상의 차익 실현은 넉넉하게 한 것처럼 원익홀딩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처럼 상승의 구조가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 쉬운 것이냐 아니면은 깨지기 어려운 것이냐, 요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주도 세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걸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상승의 구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란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작 짐 더큐멘테이션에 자, 보시다시피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명백히 지금 박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박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엔비디아의 자산으로 지금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질적으로 봤을 때 알레그로 핸드, 원익홀딩스의 주가 상승의 구조가 깨지려면은 자,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알레그로 핸드를 퇴출을 시켜야 되거나 그렇죠. 자, 퇴출을 시키기에는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많이 걸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격차가 벌어지. 사실 퇴출은 불가능해. 왜? 지금 알레그로 핸드를 모델이 이제 첫 번째 모델이 표준 모델이에요. 이게 스탠다드 기본형이고 엔비디아가 GPU와 시간을 더욱더 들여서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과연 알레그로 핸드를 더욱더 진화시키기 위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더욱더 진화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GPU 돌려서. 금덩이 같은 GPU를 뭐하러 돌리겠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렸다라는 거고 그 가치가 추가적인 모델을 굳이 진화까지 시키면서까지 여기에 지금 박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 다 그냥 그리퍼, 로봇 손 그런 것 뿐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 그나마 알레그로 핸드와 비슷한 게 섀도우 핸드인데 섀도우 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 1번에서 엔비디아가 딱 그냥 2번까지만 진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 듯이 지금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를 오히려 섀도우 핸드보다 더 챙겨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학습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예 일반 여러분들 뭐 다단계 카탈로그 여러분들 팔듯이 제품 나열한 게 아니라 명예의 전당이에요. 엔비디아가 명예를 걸고 워닝 로보틱스 대신해서 브리핑해주고 팔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알테오젠이 사실상 할로자임이랑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알테오젠이 할로자임과 1대1 맞다이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머크가 이 알테오젠을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죠. 명예 전당에 입성을 했으면은 앞으로 어떠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귀결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얘가 상승의 구조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는 여러분들 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미 엔비디아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켜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100%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팔아먹겠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엔비디아가 독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의 구조 자체가 깨지기 쉽지 않고 오히려 깨지려면은 엔비디아가 깨져야 얘도 깨지는 거예요.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강철 수준이야. 자, 그러면은 자,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 불가 수준이다라는 것은 내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어떠한 호재로 귀결이 되겠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뭐 다양한 지금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소통망에서 주주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틀라스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과연 들어가냐? 왜냐면은 주주분들의 질문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냐? 왜냐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 전동식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뀌었는데 얘가 지금 엔비디아 아이작 랩에서 훈련을 받고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칩을 통해서 구동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알레그로 핸드와 연결점을 찾으시는 주주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저도 이거 말이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이 아틀라스가 이제 알레그로 핸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지능을 배우는 학습은 공유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틀라스가 알레그로 핸드를 직접 장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아이작 랩이죠. 이게 아이작 랩이 가상 환경인데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휴머노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이제 뭐 컴퓨터 게임처럼 요런 식으로 이제 이 가상 환경에서 가상 환경인데 현실보다 더 혹독한 조건을 적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랩이 이런 공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틀라스가 알레그로 핸드를 직접 장착을 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 아이작 랩에서 학습된 파지 데이터는 공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파지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인형 뽑기처럼 이런 그냥 집게손 있잖아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처럼 이런 집게손을 이제 그래스핑, 파지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엔비디아 아이작 랩에서 이렇게 공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을 달아도 즉시 물건을 줄 수 있는 범용적인 적응력은 갖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손, 내재화한 거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봇 핸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손은 반드시 아이작 심의 물리법칙, 피직스라고 합니다. 이 피직스에 맞춰가지고 디지털로 알레그로 핸드처럼 이런 식으로 박제가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알레그로 핸드를 쓰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자체 손을 개발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체 손을 개발은 했어. 근데 알레그로 핸드처럼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명예의 전당에 박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된다? 못 씁니다. 못 써요. 지금 제슨 토르에서 이걸 연동을 시켜주고 학습을 시켜줘야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로 박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간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제슨 토르가 뭐냐? 뇌예요, 뇌. 이게 뇌입니다. 엔비디아의 뇌를 썼느냐? 그러면 새로 개발한 손은 엔비디아 뇌를 안 거친 거잖아요. 안 거쳤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레그로 핸드는 엔비디아의 뇌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떠한 하드웨어, 뭐 로봇 다리든 로봇 발목이든 로봇 손이든 대가리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뇌를 썼느냐 아니냐 요게 로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엔비디아라는 이 운영체제 안에서 완벽하게 지금 검증된 앱을 가져다 쓰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편하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거를 등재가 되려면은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뭡니까? 엔비디아 고객사니까는 100%뭐 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잘못되면은 엔비디아가 독박을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틀라스 개발자들이 굳이 고생해서 새로운 손을 만드는 것보단 왜냐면은 물리적인 데이터, 시간적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손을 만들겠다라고 했겠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틀라스 개발자들도 굳이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이 된, 이미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된 알레그로 핸들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 1만 년 학습한 겁니다. 1만 년 이상, 인간의 시간으로는 1만 년 이상 학습을 한 거예요, GPU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지금 아틀라스가 알레그로 핸들을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질은 그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알레그로 핸드로 학습된 신의 손기술을 다른 로봇들을 이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되겠죠. 알레그로 핸드를 적용하지 않은 휴머노이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가? 그 손해는 사실상 아주 적은 격차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 적은 격차가 많은 로봇들로 적용이 되면 될수록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은 알레그로 핸드가 지금 이 어딥니까? 이 유니트리 쪽에 괜히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니트리 쪽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2.3.0 버전입니다. 이 아이작심 2.3.0 버전에 보시면은 이 모방 이동 조작 요 라인에서 알레그로 핸드는 새로운 지원 휴머노이드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지원 휴머노이드 유니트리가 중국의 CATL, 중국의 BRD, 그리고 심지어 CXMT, 창신 메모리죠.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유니트리가 지금 다 먹으려고 해요. 중국 내에서. 그런데 그 중심에 알레그로 핸드가 들어가 본다라고 해보세요. 알레그로 핸드는 중국의 로보틱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체 불가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긴 하겠죠. 근데 유니트리도 사실상 뭡니까? 다른 로봇을 봤는데 결국에는 알레그로 핸드다라는 것을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란 여러분들 사실상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1만 년 이상 학습을 시킨 알레그로 핸드 누가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쓸 수밖에 없어요. 정교한 기술. 그거를 추구하려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그 목적으로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동네 뭡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세력이 나갔냐?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요날 거래량을 수반시킨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근데 자 보시면은 요 조정 구간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매물 쑤신 다음에 아래로 또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만들고 평단 낮추다가 다시 한번 더 요 자리에서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평균 단가가 못해도 4만 원 수준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4만 150원이잖아요. 얘네를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4만 원 평단 4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주도 세력들은 이제 대략 뭐 2배 정도 수익을 보니까는 4만 원 기준으로 봤어요. 2배 또는 뭐 1.5배 정도 보니까는.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니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구간 음봉만 우리가 딱 봤을 때 터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물량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요 자리만 뚫어주면은 결국 뭐예요? 또 신고가예요. 또 신고가면은 주도 세력들은 그때부터 이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아직 분봉에서도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크게. 자, 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인지 매수 거래량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얘들이 산 건 많은데 요거 하나로 다 턴다 물량을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지금 주도 세력들은 지금 은밀히 아직도 잠입해 있다. 잠입해 있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이 연기에 속지 마세요. 본질적인 거는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가 쉽지 않고 주도 세력들은 이 상승의 구조를 역으로 대밖으로 200% 300%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상승의 구조가 깨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걸 지금 놓쳐버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도 아직 들어왔지만은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단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 왜? 여기에서 극단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평균 단가 자체가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내리면 내릴수록 세력이 손해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원익홀딩스를 위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수급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서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정보,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전략, 타점, 지금 타점입니다. 타점을 제가 영상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타점 많아봤자 여러분들이 딱 두 번 정도만 분할 매수 하시면 끝나는 그러한 가격대, 정밀한 타점, 이거를 제가 좀 뽑아 드릴 테니까는 이거 보셔서 안정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권으로 매도를 하실 때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